제가 접대 증발기를 아주 미세관으로 에어컨식 미세관으로 이렇게 코일층으로 감고 그 안에 물을 이렇게 아주 미세관으로 해가지고 같이 옆에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냉장고 같은 데서 물 뜨러 먹을 수 있거나 정수기에서 물을 차갑게 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몇 개나 둬가지고 이제 공냉각 어,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운용하는 이런 엔진을 열을 갖다 시킨다든지 각종 모든 형태의 열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이것은 제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특허라고 얘기를 했죠. 코일 형식으로 미세관을 통해서 에어컨 냉매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 중에 표면적이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따라서 물이 들어가는 냉매에 들어가는 건 바로 옆에 딱 붙여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공간이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처럼 이렇게 좀 좁은 공간이었을 때 이를 통해서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송풍을 하면 공냉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엔진 연소실마다 연소실이라고 뭐죠. 엔진에 열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내부를 식히기 위한 곳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물은 물통으로 들어가겠죠. 뭐 부동액이 됐든 뭐 물이 됐든 부동액으로 쓰셔도 되고 물이 되고 냉매를 쓰셔도 되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고 차갑게 한 것은 다시 엔진이든 뭐든 간에 그 표면적을 넓혀서 코일 형식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냉기가 흐르는 그 액이 물이 됐든 냉매가 됐든 이렇게 최대한 감싸주는 것. 그걸 그래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는 그것을 나갈 때도 냉매양을 좀 많으면 좋죠. 나갈 때도 차갑게 해서 여러 개의 입출력. 그래서 그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나가는 관이 여러 개고 다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여러 개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표면적이 넓어져서 공냉식과 순냉식의 이런 냉각 시스템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기도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서 물을 정수하셔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하시면 이제 제 방식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온수기 그렇죠. 온수기 같은 경우는 이 온매를 뭐랄까 그다음에 이런 그래 증발기 미세 증발기를 통해서 하는 그 온매를 바꾸면 그 온매로 바꾸면 뜨겁게 하는 것으로 바꾸면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된 온매가 들어와서 일정 부분의 구간을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뜨겁게 하는 지역을 거쳐서 그 온매가 다시 한번 대표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기타 코일로 많겠죠. 뜨겁게 하는 곳을 지나쳐서 이제 금속관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옆에다 붙여놔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뜨겁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방식은 뭐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정발기로 들어가서 다시 온매가 공기를 덮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개보다는 그 증발기가 그럼 여러 개가 더 낫겠죠. 냉매다 그러면 냉매양이 많아지거나 냉기를 만들어주는 또는 온매다 그러면 온매양이 많아지면 훨씬 더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니까요. 증발기를 꼭 하나 할 필요 없이 두 개, 세 개, 몇 개도 같이 붙여가지고 두 개, 세 개의 관을 같이 붙여준다든지 냉면 온매가 많은 양이 많으면 괜찮죠. 그럼 훨씬 더 차가워지거나 훨씬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더워지고 근데 송풍을 하시면 그 에어컨 증발기식 온풍이 되는 거죠. 온풍기가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관으로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또 냉기도 온기도 증폭을 하면서 제 방식이죠. 여기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더 강한 방식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감싸는 것은 방열판이나 냉기판으로 저렇게 원형 홈을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전 대류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그 금속체로서 그것을 방열판, 원론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콘센트나 배터리 또는 태양 던지로 이제 쓰는 그런 것이죠.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그 체의 결합은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두께가 틀리니까 변화가 이렇게 평균하고 그냥 원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속판은 하나의 그 입자 굵기로 해가지고 뭐 대중소 이렇게 놔두면은 전기선 형태로 이렇게 입자를 배치해 놓으면 이렇게 전기가 안에 흐르게 되고, 그래서 절연처럼 감싸면 이것이 콘덴서 배터리가 되고 태양 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런 배터리 셀로 이것을 삼고 여러 개를 배치하면 그것이 이제 전원 공급기가 되고, 서로 굵기가 틀린 그 전기선, 일종의 내용적으로 구리선들이 되겠죠. 굵기가 틀린 거구나. 서로 숫자가 틀린 굵기, 룸맥 4.0으로 생각했을 때 업을 시켜주려고 할 때 두 개로 똑같은 두께라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업 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굵기가 틀린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것선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그 숫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렬 방식으로 이 전기선에 들어오는 것을 양쪽에서 로맥스 4.0 두께라면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네 군데에 로맥스 4.0의 두께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구리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병렬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군데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로맥스 4.0 이렇게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납축전지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여러 군데 전지에서 이렇게 해서 병렬 방식으로 와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도로를 넓히듯이 8차선으로 넓히듯이 이렇게 롬맥 4.0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거기 연결을 하면 그거를 계속 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한 전기선의 구조. 제 방식이 전 병렬 방식이라 그랬죠. 백준의 병렬 방식이 여러 군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게 됐을 때도 여러 군데에서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기선의 굵기가 100밖에 수용을 못하는, 각각 리튬 배터리가 됐든 전원 공급기가 됐든 100씩을 전기를 공급한다 했을 때 여기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전기가 100밖에 안 되면 100밖에 수용 못한다. 기존의 병렬 구조는. 그러나 제 방식의 병렬 구조는 노맥스 4.0 기준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네 군데에서 100개씩 들어오더라도 금방 흡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두껍게 전기선을 우리선을 두껍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질서하게 8차선만큼의 넓은 도로 할지라도 무질서하게 차들이 들어오면 효율이 높지 않은 거로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도 지금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선은 얇게 만들수록 좋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몇 개로 분기하는 이런 형태의 동축 케이블은 제 케이블에 해당합니다. 지금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로 뽑아내셔서 신호선으로 사용하셨을 때 그 구조는 신호선은 얇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전기선은 그렇죠. 그 열 발열을 견딜 수 있게 두꺼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제 기술 구조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동축 케이블을 제가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케이블에 동축 케이블을 선을 여러 개로 뽑을 수 있는, 예전에 한 개 들어가던 것은 얇게 뽑아서 여러 개로 들어가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되죠. 하나의 케이블에 신호선이 만약에 한 개라고 합시다. 가정용으로 들어가든 어디에든. 근데 그것을 네 개로 뽑아 놓으면, 그렇죠. 보다 경제적인 회사는 큰 경제적 이득이죠. 신호도 훨씬 더 빨라지고 동축 케이블이 광섬유 못지않게 굉장히 신호가 빨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을 얇게 뽑았으면 합성섬유 같은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PVC나 PP, PC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전기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신호선은 별로 그렇게 발열이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성 섬유 중에 나일론 좀 경도가 있는 것과 욕실용 성공유를 섞어서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주면 그 안에 이제 심지로서 동축 케이블이 아주 신호선으로 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동축 케이블을 인위적으로 좀 얇게 뽑았다. 그것은 그렇죠. 이렇게 제 기술을 들었다라는 거고 그거 자체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선을 이렇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동축 케이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신호선은 아주 세밀하게 실처럼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케이블 회선에 10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회선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축 케이블에 다회선이 들어가는 이런 동축 케이블의 형태는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엄청 이득이죠. 속도도 엄청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 하나의 케이블에 광섬유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형태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섬유 자체도 역시 그렇게 해서 경제력이 더 얇보다 얇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합성섬유 안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안에다가 광섬유를 그렇죠. 그냥 아크릴로 해가지고 프린트 된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프린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로 기판으로 해가지고 일반 합성섬유 중에 나일론을 이렇게 기판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아크릴을 갖다가 입자식으로 이렇게 딱 뿌려놓으면 대중소에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흐르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입자 굵기를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사이즈를 똑같이 해도 아크릴이나 어떤 투명 나일론 90% 이상짜리를 해가지고 기판으로서 합성섬유든 뭐가 됐든 거기 위에 프린트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얇게 실을 뽑아가지고 광섬유나 이런 것들을 실처럼 얇게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아주 얇게 그 선 자체를 광섬유 선 자체를 엄청나게 얇게 뽑을 수 있어요. 합성섬유 이렇게 실처럼 그것을 코팅을 전기선 구조처럼 광섬유를 덮어주고 피복으로 그렇게 되면 한 광섬유 하나의 선에 여러 개가 들어가도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광섬유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온풍기 부분은 이제 히터식은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체의 결합,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이렇게 물 끓이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꽈주면 서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꽈주면 열이 엄청나게 발산한다 그랬죠. 또는 하나의 금속체를 할지라도 꽈주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열의 저항, 꽈주는 그 부분이 열의 저항이 생겨가지고 강한 열을 발생하고 그걸로 이제 용접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발열체로 사용하시는 거죠. 물을 끓이거나 이런 식으로. 뭐 전기 인두기 있잖아요. 전기 인두기 이런 부분들. 전기 인두기 같은 것도 있고 전기 인두기도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기 인두기도 지금도 충분하니까 꽈주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더 강한 발열이 생긴다. 용접할 때도 꽈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이 축적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같이 여러 개를 배치해 보면 그냥 동적인 방식으로 바다 물결에다 그러면 잔잔하게 하는 것과 일부러 팍 널뛰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뻗어치게 하면 더 강력하다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의 구조를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인적으로 배치하면 파동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강한 전기가 들어가고 강력한 구동이 일어나듯이 모터에 감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접기에 지직하고 금속체를 넣으면서 기존에 칙칙칙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지직 그냥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물 끓이는 방식, 또 히터 방식도 이런 식으로 석영관을 쓰지 않고, 석영관을 쓰셔도 돼요. 이게 볼빛 때문에 뭐 그렇다면 석영관을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 석영관이 터질 것 같은데, 석영 안 터진다면 그러니까 좀 굵기를 얇게 뽑아내면 되니까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도 꽈배기 형식으로 열저항을 많이 해놓고 석영관으로 만들었다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좀 더 강력한 열을 원한다. 서로 다른 소일을 꽈배기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히터기 할 때 만들 때, 난방기 만들 때 서로 꽈줘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다음에 그것을 서로 다른 금속체의 결합을,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체의 결합을 여러 개로 꽈주면 그게 더 강력한 방식이 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히터기로 사용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지꼬리 꽁 땡땡땡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인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고 거품기예요. 거품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이렇게 돼지꼬리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상중하를 동시에 데울 수 있죠. 이런 방식의 물 끓이는 방식. 또 히터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중에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껍게 이런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과 타는 차이가 틀리게 대나무 매듭꽃처럼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는, 그럼 이제 발열이 굉장히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히터하시면 제 방식입니다. 그건 밑으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리거나 크기 사이즈가 틀린 거를 옆으로 틀리게 인위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그렇죠. 그 열기조차도 풍랑이 일어나듯이 열기가 공간에 전파된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강력하다. 이런 것이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히터기가 있고, 밑에 다른 굵기로 또 있다라는 거죠. 위에가 다른 굵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은 좀 두꺼운 두께고, 두껍거나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하면 열기 굉장히 냉기가 강하게 생깁니다. 증발기 같은 것도 밑에 그 가운데가 중심선이 크고, 나중에 사이즈가 틀린 것이 양쪽으로 두 개, 증발기는 세 개, 에어컨 같은 거 세 개로 했다 그러면 훨씬 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한 차가움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증발기 관을 여러 개로 했을 때, 또는 그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했을 때 그 자체가 기존에 없던 방식이 돼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제 거를 듣고 하신 거죠. 대결구 필라멘트 같은데 이런 것들도 서로 그 안에 이렇게 필라멘트 있으면 점을 찍어낸다든지, 일부러 저항점을 만들어 열이 축적하는 주점을 만들어서 강하게 빛이 발산하게 하면 모든 형태의 전구,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콘센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5개 갈았습니다. 이쪽에 너무 얇아서 그래. 넓다고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거든요.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좀 원가가 나니까 줄을 이렇게 그어주는 식으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줄을 이렇게 쭉 전기선처럼 이렇게 두껍게 그어주고, 여기도 해당되는 여기 있죠. 꼽는 부분 블럭으로 여기도 두껍게 일자로 쭉 한 선을 만들어준 두션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걸 하기가 싫어서 인위적으로 특히 점점점점 찍어주고 블럭블럭을 만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선 같은데도 여기를 두텁게, 외피를 두텁게 만드는데 구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텁게 만들면 여기를 보강하기, 구부러지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형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두텁게, 구리선 안에 두텁게 만들든지, 구리선 두께를 외피를 두텁게 만들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플러그도 그렇죠.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선을 좀 구워가지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이 플러그도 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게 얇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선을 좀 전체를 두텁게 해주면 좋지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자로 이렇게 좀 두텁게, 일자 같은 거를 그 정도 해주면 좋겠고, 두 줄로 하시든 한 줄로 뭐 몇 줄로 하시든 회사 마음입니다. 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무선 전파식인데,
모든 전파를 지금은 하나의 전파로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다음에 기동 이동통신에서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전파를 갖다가 두 회선으로 만들어서 묶음 배송을 한 거죠. 정부에서 이제 허가가 안 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제 방식은 어떤 전파의 결합,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하나를 두 개를 배치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10개, 7개, 10개, 100개도 할 수 있어요. 1000개도 할 수 있고. 어떤 전파의 결합을 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알라면 내부 뭐 어떻게 스파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군에서 쓰더라도. 숫자의 조합이에요. 어떤 파형을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 조합입니다. 이것이 전혀 틀린 점입니다. 그리고 타 방식에 비해서 일종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이것도 정적인 방식과 동적인 방식이 있는데, 똑같은 굵기의 전기선을 보내듯이, 구리선이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로맥스 4.0 둘, 셋, 네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굵기로 할 수 있어요. 공간 중에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똑같은 전파를 일으켜서 공간 중에 같이 이렇게 붙여서 쏘는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정적인 방식이고, 서로 사이즈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서로 붙여놨을 때 서로 간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 공중에서 하나의 전파로 다시 재결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동적인 무선 전파 방식이다. 세 번째는, 그렇죠, 이게 서로 전력을 틀리게 만드는,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전파는, 무선 전파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양쪽 사이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게만, 재조명 방식이죠. 가운데 들어가는 조명의 LED 램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사이즈 큰 거를 배치하고, 또는 틀린 거를 양쪽에 배치하고, 틀린 큰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전력을 많이 공급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에게는 자잘하게 전력을 차등해서 배층해 주는 거. 이쪽을 좀 강력하게 전력을 준다는 거죠. 직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것도 가운데 두꺼운 전기를 많이 주고 양쪽으로 보장하는 식으로 빛을 램프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차등해서 전력을 주면 가운데 중심점이 보다 훨씬 빛의 직진성에서 멀리 간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무선 전파다 그러면 가운데를 전력을 많이 주고 옆에를 좀 덜하게 주든지 같이 주든지 알아서 해서 거리를 좀 띄워놓으면 공간의 파이프, 공간 중에 통로가 형성돼 가지고 이것이 전파가 다른 데로 이렇게 새지 않고 앞으로 직진을 쭉 하면서 강력하게 적기를 떨어뜨리거나 적기 기판을 떨어뜨려 조종사를 태워서 열로서 추락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굵기가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배치해 놓으면 이렇게 강력한 동적인 방식의 어떤 전파 공격, 마이크로웨이브 공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전자레인지를 하실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로서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써 하시거나, 또 전파의 여러 개 줄기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대보시면 훨씬 더 전파가 강력해서 강력한 전자레인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있는가는, 지금의 전자레인지도 충분하니까.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전원 공급기로서 금속체를 사용하셔서 전원 공급을 하셨을 때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를 이렇게 결합을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평균화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입자굵기로 그것을 대중선 뭐 사이즈는 회사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연결해 놓으면 전기선처럼 왔다 갔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배터리 셀로 삼고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전원 공급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세한 나노 구조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든 기판에 들어가든 엄청나게 들어가든 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을 도둑질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원 공급을 할 때 서로 굵기가 틀린 전원선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부품에 차별해서 전원을 공급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뭐 로맥 4.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2개나 3개를 4개를 증폭시킨다든지 다시 2개짜리를 합해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틀리게 해서 배치하는 경우, 선의 굵기를 여기가 로맥 4.0이다 이렇게 두껍게 처리해서 하시는 경우, 이런 같은 두께라 그러면 두꺼운 거 로맥 4.0이 하나 둘셋 4개짜리로 차선 넓히는 경우, 또는 4개짜리 중에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배치하는 경우, 그래서 모터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 모터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 넣는 경우, 이게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보다 모터가 강력하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전기 방식에 의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강력한 동적인 에너지를 화동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배치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원 공급기라고 했을 때 전원 공급기 숫자를 미니 새끼를 치는 거죠. 미니로 많이 배치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시는 그런 경우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전파다 그러면 무선 전파를 갖다가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새끼 무선 전파 시스템을 많이 나가지고 뭐 왕도매,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몇 단계로 넣는 거죠. 아니면 그냥 2단계라도 숫자를 많이 배치해 가지고 각각을 신호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CTV 같은 거, CCTV 같은 것도 현재 이렇게 유선으로 처리할 때 4개, 8개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그거를 유선 포트처럼 해서 꽂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꼽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꼽는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빠지지 않게 하고 20개에서 30개든 뭐 50개든 확장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하나에 그것을 그 선을 가지고 여기다가 노트북 같은데 일반 컴퓨터 꽂아가지고 채팅 방식으로 그 CCTV에 들어온 화면을 뭐 지금은 모니터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유선으로 처리했든 무선으로 처리했든 그것은 제 방식. 무선으로 하면 이제 CCTV에서 무선으로 서로 교전하면서 무선 통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새끼 무선 성총제기도 안에 둘 수도 있고 통제해가지고 그거를 신호선을 노트북에 꽂으면 거기서도 채팅 방식으로 해서 채팅 뭐 50개 CCTV인데 지금의 DVD 방식이면 4개, 8개인데 모니터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채팅 방식이면 채팅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어오지, 100만 사람도 들어오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억 개, 그렇죠. 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봅니다. 하나의 채팅 모니터 화면이다 그러면 크기만 줄이면 몇십 개든 그렇죠. 그 크기만 줄이면 몇백 개도 가능한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보고 채팅 방식으로도 클릭을 하면 또 다른 데로 들어가 얼마도 확장이 가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CCTV를 만드는 거죠. 군에서 이제 무선 CCTV다 그러면 군에서 작전 나갈 때 무선 CCTV 사방을 심어놓고 여기서 무선으로 관리를 하면서 여기서 여기 노트북에 전체적으로 무선을 통제하는 통제기가 있고, 그래서 노트북 화면 끄면서 50군데에서 그 CCTV를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무선 전파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입니다. 이 방식이 신호가 굉장히 강력하고 빠릅니다. 빠르고 신호가 뚜렷하고,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모든 무선 전파를 사용하시면, 특히 스마트폰에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주파수 발생기를 두고,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주파수 발생기를 두고 하나의 주파수 발생기에서 이렇게 수십 개 전파를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입니다. 이 방식은 제 스마트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구조, 스피커 안에 이렇게 구리선을 좀 더 많이 감거나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내서 스피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또 소리를 크게 키우는 기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진동판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진동판을 사이즈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사이즈로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도 제 방식이다. 스피커에 들어가는 것이 연고 자석이 두께를 서로 틀리게 만나 똑같은 두께잖아요. 틀리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 온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360도로 원통형으로 감아 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 안에서 소리가 증폭이 된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을 감안하면 그래서 노이즈를 좀 없애고 소리를 키울 수 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회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회전축에 회전축에 구리선 가만히 있잖아요. 스피커 인위적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고 자석이 여기에 이렇게 회전축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위를 구리선들이 배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몇 개를 밑으로 쭉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 축이 여러 개 있는 구조. 전선을 내려가지고 구리선을 내려가지고 구리선 2개 내릴 거 4개, 6개, 8개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스피커를 다 스피커 구조를 갖는 경우 여러 개의 스피커를 이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전기 저장 방식이 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납축전지다,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숫자를 많이 배치해가지고 여러 개로 배치해가지고 직렬과 병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랬죠. 직렬과 병렬 방식. 현재 병렬 방식은 수용하는 구조가 전력을 수용하는 구조가 4군데에서 100씩 보낸다고 합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100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선을 갖다가 루멘 4.0에서 4개로 늘려라. 그럼 4군데에서 들어오더라도 400이다. 이렇게 중요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한다. 격벽 처리한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호선은 각각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각각 해주면은 훨씬 빠르다. 또는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선을 하나 더 늘려야 되겠죠. 기존의 병렬 방식은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 들어온다, 100씩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가 100이면 정체 상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선을 2개를 이렇게 붙여서 늘려갖고 2선을 통해서 공정비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받는 데서 하나로 합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를 선을 두껍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팀을 묶어가지고 병렬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과 방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정기적인 전송이 아니라 신호적인 전송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신호적인 전송 부분을 이렇게 각각 선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병렬 구조로 숫자를 많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팀을 묶어가지고 한다든지 신호를 전송할 때 신호 전송선이 들어오거나 입출력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고 그 선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모든 신호 전송선은 휴대폰에 있어서 전기를 충전하는 부분이다.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다 그랬을 때 다 통로, 입력도 여러 개로, 출력도 여러 개로 한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충전할 때 그래서 여러 군데로 그냥 분할해 가지고 충전한다는 거죠. 전기 충전기, 전원 공급기가 소형으로 여러 개 함께 같이 있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원 공급기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새끼로서 전원 공급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가시죠? 전원 공급기 안에 전원 공급기 새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선 전파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계기다 그러면 통제기다 그러면 무선 전파 전체 새끼 조그만 것을 담당 드론 50개다 그러면 50개를 하나가 다 담당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대리점을 내 가지고 그래서 각각 담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 각각 담당하고 만들면 하나당 5대만 맡으면 10개를 놓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이걸 이렇게 다 전기 송전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전기를 신호를 송수신할 때도 이렇게 다 송수신 제도 유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성이 하나의 채널로만 하잖아요. 유성 안에 수십 개를 넣어가지고 수십 개 채널을 각각 송수신하는 시스템이 각각 여러 개 수십 개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나 수십 개. 이 방식은 예체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도 송수신할 때 여러 개로 이렇게
하나의 셀이라고 했을 때, 배터리 셀이라고 했을 때 각각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전기를 공급하는 회선이 여러 개로 늘려갖고 동시에 병렬 방식으로 들어가는 이 방식이 제 기술 구조다. 그럼 이게 이제 전기를 뭐라 그럴까? 공급해주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전원 공급기가 여러 대일 수도 있고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뭐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렇게 하듯이 전원 공급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 공급도 그렇고 방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직렬과 병렬을 숫자를 많이 띄게 하는 거죠. 직렬과 병렬을 같이 들어가는 전원 공급기, 어떤 압축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직렬과 병렬 방식을 제 방식으로 같이 쓰는 이런 기준, 팀별로 묶어서 쓰는 구조, 이 기술 구조는 해당합니다. A사레드에서 레이저소를 하나의 에다 소재 안에서 10개 큰 게 들어갈 바야 100개, 1000개 들어가서 좀 굵은 전파를 쏠려면 그렇지 전파를 팀별로 묶어가지고 강하게 쏘면 된다. 최대한 그 안테나 구조를 적게 만들어라. 그럼 쓸데가 많다. 영상 촬영할 때도 좋고 이 방식은 제 방식은 그 중에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레이더 소재 안에 그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굵게 쏘기 위해서 그러면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레이더 소재 안에 안테나가 들어가서 출력을 틀리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방식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에 들어가서 레이더 소재 방식이 영상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에 들어갔다, 블랙박스에 들어갔다, 또는 뭐 망원경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서로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안테나 구조를 사이즈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강력한 방식이 됩니다. 레이더 소자나 액정 패널 이런 그 소자의 크기가 똑같은데 대중세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보다 많은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레이더 돔에 제한된 공간에 많은 숫자를 심을 수 있고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굵은 전파를 쏠 때는 그렇죠. 여러 개를 팀으로 묶어서 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레이더 돔이 지금 AKF-21은 전면에 있는데 제 방식의 구형 비행체는 사방에 둘 수 있습니다. 사방에 어디든 동서남북 뭐 전후 좌우 아래 뭐 앞뒤 양옆 위아래도 사방에 레이더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방향에서 들어오든 간에 전파를 감지하고 또 공격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KF-21을 할지라도 제 기술 구조를 가져간 것 같은데 앞에 레이더 돔 강력한 방식은 강력하게 출력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은 둘지라도 그렇죠. 사방에서 양옆에 또는 위아래 뒷부분에도 레이더 소재 방식으로 휴대폰 가령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뒤에다가 카메라 달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박스 이렇게 뒷부분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이더 소재 방식으로 사방을 촬영을 하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감지, 공격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지하고 그것을 비상벨을 울려준다든지 그것을 일정 부분 방어하고 주된 공격은 KF-21은 레이더돔이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쏘지만 간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한계로 인해서 제 방식의 원형식의 비행체는 사방대 이런 주된 공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그것을 레이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인사 레이더처럼 갖춰가지고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KF-21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현재 그 앞뒤 구조잖아요. 앞뒤 구조인데 앞뒤로 한데 양옆에까지 늘리자. 양옆에까지 늘려서 보다 더 넓은 각으로 보자. 그래서 무선으로 처리하든 유선으로 처리하든 그래서 한 화면에서 옆에서 갑자기 달려 들어온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화면의 사이즈를 가운데 것을 앞뒤 것만 좀 보고 양옆에는 좀 사이즈를 적게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룸미러를 가운데를 사각이다 그러면 양옆에는 이렇게 똑같은 사각으로 만들든지 뭐 원형으로 하든지 이렇게 각도를 꺾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꺾어가지고 보는 룸미러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사이드 미러도 양옆을 이렇게 밀어서 조절하거나 안에서 이렇게 전선으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하거나 무선으로 하셔도 돼요. 무선으로 하시는 경우 유선 두 가지 경우에서
사이드미러에 가운데 거는 이렇게 주된 거 중심도 주된 건 놔두고 옆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주된 것조차도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사이드 미러 이런 것은 무선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건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하셔도 그런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